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재검증 논란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공방을 의식해서인지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 검토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명찬 동북아 역사재단 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베 정권이 고노다마를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측 대사가 한 말이 이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해서 이 재검토, 그러니까 이 고노다마를 어떤 내용을 재검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경위를 재검증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고노다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약간 외교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내용을 우선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내용 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노다마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쯤에 고노다마를 실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베다마를 발표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측 주장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 이제 고노다마 당시 그 피해자들의 증언이 지나치게 증언에만 입각해 있고 실질적인 그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한국의 김영삼 정부에서 이 관원의 개입의 강제성을 넣어야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압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하나, 첫 번째 이제 그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본 정부가 건들면 건들수록 결국은 외교적인 고립만 자초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껴두고 지금은 잠깐 두고 지금은 한국 정부에서 이 강제성 문안을 넣는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이 옮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본 정부 관료의 발언들만 보면은 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말장난한다는 느낌도 이제 받았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고노다마를 계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카다 일본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말을 들어보면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강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 측이나 중국 측이나 미국까지도 이제 이 위안부 문제는 세계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마 좀 주춤하면서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좀 흐트러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히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아마 각각 그 정치가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 이 고노다마에 대한 지금 아베 정권의 그 어떤 우익 인사들의 입장과 또 지금 방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좀 혼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마 심리적으로는 이 고노다마를 부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1997년에 고노다마가 나온 지 4년 뒤에 말하자면 고노다마 자체를 재검토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07년 3월에 제1차 내각에서 고노다마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료가, 라는 식의 가교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 나카야마 나리아케 같은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 20년 이상 말하자면 괴변과 왜곡을 일삼은 사람, 망발을 계속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우익 인사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아베 정권 내부에서는 곳곳이 포진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같은 정당인 자민당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이 고노다마를 만들 때 같이 관여가 돼 있었거든요.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한국 정부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문화를 만드는데 한일 간의 어떤 그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자민당의 중진 또는 원로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공격으로, 내부 분란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부에서 지금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명당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지나치게 이 문제를 끌고 나가다가는 일본 여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를 건들면 건들수록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전시 여성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 또는 유럽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태
중대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정권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고노다마 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제 한일 공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보다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차원에서 무슨 움직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제 강렬한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제 사회 속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우리 뭐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일본 대 전 세계 인권 예. 문제 이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뭔가 밀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일본이 계속 밀고 나가서 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네. 들면은 미국의 아미티지 같은 사람, 뭐 친일파 중에서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아미티지 전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위안부 문제로 가지고 한국과 논쟁해서 일본이 이길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뭔가 밀어붙이려다가 역풍을 맞으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좀 그 보조가 잘 맞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윤병세 장관이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도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교묘한 이제 말장난으로 네. 일단 국제사회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꼼수로 보이는데요. 뭐 중국, 뭐 네덜란드 대사까지 또 뭐 북한까지 다 나서서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이 이러한 어떤 과거의 그 태도로 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 국제사회 협조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2006년에 사실은 이제 유엔 인권이사에 당시 반기문 장관이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제기해가지고 윤병세 장관이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북한까지 지금 같이 연대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글렌델 소녀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앙굴레메 프랑스 그 만화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문제를 이미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킨 데는 한국 측이 성공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유엔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같은 피해자를 안고 있는 필리핀 또는 네덜란드, 중국의 이런 피해자들이 말하자면 연대할 수 있는 또는 각국의 어떤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일본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럴수록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역풍은 역시 또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에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노다마를 둘러싼 망언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거에 따르면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중의원 의원 한국 위안부 피해자 말은 거짓이다 이런 망언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자극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한일 관계 이렇게 악화되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망언을 계속 쏟아내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는 일본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 그 뭐랄까요, 중국과 한국에 대한 뭡니까 열등감 표출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게 과거에 20년 전에 보면은 일본은 돌출돼 있었죠. 경제적으로나 이 동북아에서. 근데 지금 한 20년 일본이 침체되면서 그 사이에 중국이 뭐 급부상했고요. 한국도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고조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일본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 그동안 우익들은 항상 그 우리가 보기에는 망언을 해온 사람들이지만 과거의 사회에 먹혀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침체되다 보니까 자신감 잃었던 젊은이들이 뭔가 좀 강하게 한국이나 일본에게 중국에게 강한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상태를 교묘히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먹혀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제 하나의 바탕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큰 요인은 오래된 일본의 침체와 주변 국가들의 급부상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 세계에서도 가장 맹방 국가인 이제 미국 측에서도 네. 일본의 이러한 우경화 행보, 이 과거사에 대한 어떤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뭐 친일 인사들마저도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또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정정당당하게 정치적으로도 뭔가 이제 대국이 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을 일본이 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은 전전의 어떤 말하자면 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이 이겨가지고 만든 그런 그 재판 국동 도쿄 재판도 미국이 승전국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단죄한 것이고 평화헌법도 일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전전의 일본 또는 그걸 부정하고 전후의 일본을 보다 말하자면 일본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해석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라는 것은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미일 동맹 자체는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는 그런 강고한 일본에게 기축으로 삼아왔는데 문제는 아베 외교가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내 일본과의 이런 대일 비판이 높아지고 미일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외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유럽과의 연대라든지 아시아판 그런 그 나토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동남아 아프리카의 외교적인 연대를 강화한다든지 최근에 일본, 인도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만든 거라든지 굉장히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하게 미국이만 미일 동맹을 의존하지 않는 일본 자체의 나름대로 일본이 하나의 외교적인 주권을 가진 외교 주체로서의 어떤 글로벌 외교 전략을 짜가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복심 이렇게 말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 하나의 네. 전략에 감춰진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당분간 미일 간의 어떤 불협화음 자체가 일어나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런 우경화 현상을 계속해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일 간 중일 간 갈등이 단기간에는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네. 국제사회에 비난 여론이 있고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제동을 거는 그런 움직임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경화 행보가 이제 당분간에 계속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포함해서 아베가 어디까지 갈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베가 가고 싶은 곳은 헌법 개정, 예. 소위 말하는 전후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소위 말하는 파워 폴리틱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추진했던 거죠. 헌법 개정도 하고 외할아버지. 네. 근데 그게 하나의 목표인데 실제로 지금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했을 경우에 최근에는 그 일본의 천황이나 뭐 천황가 사람들이 전후에 일본이 이렇게 번영한 것은 평화헌법 예. 기초 아래서 이렇게 번영했다.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뭐 집단적 자유구 행사를 헌법 해석 변경으로 가능하겠다고 추진하는데 헌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해석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어떤 효과를 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데 예.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개정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던 걸 어느 하루아침에 어떤 총리가 된다고 해서 해석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총리가 다시 또 원위치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 자유권 행사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다. 물론 그쪽으로 가려고 온갖 노력은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정대로라면 4월 말에 그 보고서가 나오고 집단적 자유권을 여름까지 해석 개헌하는 걸로 가격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집단적 자유권을 도입하려면 가격 결정을 하든지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은 어려운 것이고 법률을 만드는 데는 이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이 심합니다. 공명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집단적 자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야스군이라든지 위안부 문제하고 달리 아사히라든지 지금 시민 세력이 연대를 짜가지고 반아베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건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가기 결정을 통해 가지고 수상의 책임을 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단지 이제 그것은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지만 적어도 여름까지는 굉장히 지금 일본의 매스컴이라든지 자민당 내 공명당이 지금 반발이 강해지면서 네. 특히 4월 1일부터 소비세가 도입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본 국내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침체라든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다운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6일이었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마지막까지 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는데 이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외교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동해 문제라든지 이 군 위안부 문제를 그동안에는 우리 이제 외교적으로는 조금 문제를 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로우키로 이렇게 대응을 해오다가 이제 네. 이번에는 좀 바뀌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일본 내에서 일본의 병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한 것도 있지만 현지에서 교민들이 해온 겁니다. 예. 네. 현지 교민들이 지금 1970년대부터 이민 가가지고 지금 100몇십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본계하고 달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상당히 국가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금 이제 주지사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발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개 주에서 지금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엘라바마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금 대기업의 그런 그 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해 단독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건설에서.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 원래 이제 미국 내 지리위원회에서는 국립의 지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지명을 하나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제 확산될 경우에는 변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그동안 한일 관계가 너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죠. 미국도 계속 한일 관계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피해왔었어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왔죠. 자제해왔죠. 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이거는 용인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한국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세계 여론이 우리 편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동해 병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은 잘 출발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떤 현상이 또 벌일 수 있냐면은 독도하고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이런 또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런 우려도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한번 또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동해하고 일본해하고 병기하자고 이게 강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 일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하게 너무 강하게도 아닌 아주 잘 이 완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일본을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나중에 한국과 일본이 뭔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손상시켜 놓으면 이게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상 지금 현재 아베 총리 주변 정치가들이 망언 쏟아내는 게 일본을 대표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아베 총리나 아베 총리 주변의 망언 인사들 이 사람들이 일본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는 걸 그래서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나 여론이 좀 가져서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건강한 일본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대비해서 너무 한일 관계를 감정면으로 너무 치닫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도 냉정하게 지켜보고 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